여러분 스스로한테도 라벨을 붙이시라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그 산골에서 있던 사람이 아나운서가 돼요. 제가 처음 입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박식하고 근면하면 아름다운 아나운서가 되고자 합니다. 124번 박근혜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뽑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5년을 생활하는데요. 저는요 그 라벨에 맞춰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박식하려고 했고 근면하려고 했고 아름다워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제가 되더라고요. SBS JTBC 전주방송에서 15년간 방송활동을 하셨고요. 현재는 와일드컴퍼니 대표로 한일장신대학교 견주교수, 저자, 생각성형 전문가, 그리고 말빨 전문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무 이쁘다는 거,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소개해 주신 선생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네요. 뭐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예. 그 어떤 말보다 이 말을 들어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물어야 이야기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멋있게 보이려고 머리부터 발까지 엄청 신경 썼는데요. 괜찮아요? 네.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아나운서, 여러분의 교수 박근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 소리가 막 이렇게 나와줘야. 네, 세계 콩콩콩 뭐 탕수건인가요? 뭔가요? 골든바예요? 골든바? 이뻐요 하신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뻐요라고 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네네네. 역시 뇌물이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막 속사포로 생각하지 않고 막 얘기하시는 거 보셨어요? 이뻐요, 이뻐요. 미소가 너무 이뻐요. 네. 저희 강의는 주로 이렇습니다. 저 강는 위에 있을 때보다 내려오니까 좀 어때요? 그죠? 역시 우리 여사님들 시작하자마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최고의 강연이잖아요. 미스 같아 보이죠? 사회생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친구한테 제가 그랬죠. 어머 자기 밖에 나갔더니 나 뭐 인형 같다고 그렇게 막. 근데 그 남자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인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척키 아세요? 척키? 칼 들고 막 이렇게 피 흘리고 해? 저거 척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방송 이런 걸로 여러분한테 인사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이제 앵커가 온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방송으로 인사드렸었죠. 안녕하세요. 세상발견 유레카의 박근아입니다. 네. 저예요. 네. 저예요. 진주에서도 보셨죠? 그런 방송을 하면서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시집을 너무너무 잘 가서예요. 네. 모든 연구 자료더라고요. 시댁에 소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정 고객 관리 어떻게 하세요? 고정 고객 관리 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품만 잘 전달하면 됩니다. 제 시간에 딱 나와. 그래요 여러분?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 예, 대화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고정 고객한테는 안부를 물으셔야 돼요 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부 어떻게 물으세요? 배운 적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없어요. 그냥 안부만 물으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안부 묻는 거, 그리고 또 고정 고객 관리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거 고정 고객 아니고 잠재 고객 관리가 있어요. 아직 내 고객은 안 됐는데 저 고객이 나의 고객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하세요? 네, 그냥 인사하면 돼요. 인사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예.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면 내가 오해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억울하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 고향이 어딜 것 같아요? 부산 같아 보입니까? 서울? 서울이야? SEOUL 서울?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감사해요. 제 서울 여자처럼 보여요?
아니었나 봅니다. 네. 고향이 서울이세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나 진짜인데 기분이 뭔가 모르게 좋아요. 그런 게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 사회적 용어라고 합니다. 논계 생가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성목마을입니다. 논계 생가 옆에 저의 생가가 있습니다. 진주가 제 2의 고향 같다라고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왔거든요. 저는 그곳에 나고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손을 되게 많이 도와드렸어요. 농약 칠 때 줄을 잡고 깻잎을 따고 고추를 따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뉴스에서 앵커가 뉴스를 하는 모습 보고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앵커 막 아나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랬죠. 근데 제 엄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쳐라 마 이렇게. 와 무서운 분들 많으시네요. 여기 다 우리 엄마 같아요. 그런 말을 이렇게 일축한 한마디가 있어요. 싫어하는 거. 더 친근하려면 자빠졌네가 붙어줘야 돼. 싫어하는 거 자빠져야 돼. 그거 아무나 아니 아무나 내가 있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 엄마 말을 들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뭘 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 자주 듣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형태를 좋은 것으로 바꾸다. 어떤 것을 좋은 형태로 바꾸다라는 단어가 성형이 있습니다. 물론 얼굴 성형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엄마 옆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생각 성형이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세요. 야, 10명 중에 7, 8명은 죄다다. 응? 그 부잣집의 딸들이. 그런 딸들이 이게 밀어주고 밀어줘야 되는 것이 아나운서더라. 그 되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꿔보니까요. 보세요. 10명 중에 7, 8명입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3명. 2명 오고 3명이 남아요. 그 중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참에 비교 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얼굴 성형 하고 생각 성형 한번 비교해볼까요? 행복합니까? 대한민국 성형 왕국으로 불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가면 강남 미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얼굴 고쳐가지고. 그들한테 물었대요. 행복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역시 안 해본 분들이라서 진짜 순수하셔요. 그분들이 예스라고 그랬대요. 행복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공개되죠. 1년 반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니까 좀 뭐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1년 반 지나서 눈을 이렇게 했던 사람은 뭐 하고 싶어져요? 코 하고 싶어요. 코 했어요? 1년 반 지난 것도 뭐 하고 싶어요? 턱.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돌려깎기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세 번째 차이가 유통기한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성은 돈 든다고 안 든다고요? 안 듭니다. 부작용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생각성형, 얼굴성형 공통점이 또 나와요. 뭘까요? 그렇죠. 변한다. 변화? 중독이 있습니다. 얼굴성형은 자꾸 행복해지려고 중독을 갖고요. 제가 여러분 먼저 생각성형을 해보니 물론 이 자리에 여사님들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더 확신을 갖고 가세요. 저는 추천합니다. 얼굴성형보다 생각성형을. 왜요? 중독. 그리고 돈 들지 않잖아요. 부작용 없잖아요. 유통기한 없다고 합니다. 할 때 저 이제 매니저 실장님 있어요. 앞에 머리에 삼각김밥 쓰고 왔다 저 사람 누구냐 왔다 갔다 하는 이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거 입을까요? 교수님 이것은 어떠실까요? 이걸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이걸 입었어요. 여쭤볼게요. 저 실장님이 추천해준 실장님이 입으라고 하는 게 잘한 걸까요? 입은 제가 잘한 걸까요? 입은 제가 이렇게 막 가르쳐드려요. 가르쳐드리면 여러분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했을까요? 제가 잘했을까요? 받은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이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성형 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표현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표현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성형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표현이라는 거 머릿속에서 왜 못합니까? 라는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머릿속에서 3가지가 있대요. 왜 못하세요? 지금도 반 이상은 하시는데 그 안 하시는 몇몇 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거 갖고 있거든요.
뭐야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고 있길래 저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 첫 번째 표현이라는 건 내 것이어야 되는데 누구 거요? 그렇죠. 남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소리내지 못합니다. 저렇게 얘기해 줄 사람들 그만이지.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 생각성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거긴 한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이제 문 열고 나가서 고객님한테 훌륭한 고객님 앞에서 그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고객 앞에서 절대 쓰지 못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 배우신 거 쓰셔야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더 잘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바꾸실게요. 표현이라는 거 언제 거? 그렇죠. 지금의 것. 근데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미래의 것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지금의 것. 자, 언제 것입니까? 지금의 것. 좋은 거 있으면 아끼지 마시고 지금 쓰세요. 그런 분들 계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 강의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저 잡고 인형 제가 그 말에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진정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거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다 꼭 아낍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말씀 많이 해주시면 다 누구 거 된다고요? 네. 그렇죠. 네, 세 번째 이거 있습니다. 표현이라는 거 배우시면서 머릿속에 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성이 안 되시는 분들. 아이 그래도 어렵다. 쉽지 않네 어려워. 그런 분들은 소리내지 못합니다. 행동이 변화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표현이라는 거 쉬운 것이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체인지 하셔야 돼요. 여전히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면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쉬운 것이라고 바꾸는 순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표현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 거.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지금의 거. 또 어떻습니까? 예, 쉬운 거. 자, 쉬운 거 이렇게 할게요. 쉬운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상대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 기출 표현력. 도대체 어떤 표현력을 쓰길래? 예, 이분들은요, 첫 번째 이걸 많이 씁니다. 알고 계시죠, 고객님? 이라고 합니다. 예, 뜬금없이. 그러면 고객님은 어떻게 응할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합니다.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디 한번 들어볼까입니다. 고객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고객님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간 것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저기 마음속에 잘 갖다 놓느냐 봤더니 뭘 한다고요? 알고 계실 테지만요. 알고 계시죠?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모르는데? 뉘앙스 차이요. 모르는데? 어디 한번 들어볼까가 되면 적으시는 분들 따라 하시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한 번만 따라해보죠. 알고 계실 테지만 하나 둘 셋 알고 계실 테지만 손까지 써주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알고 계실 테지만 예. 이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표현력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력 아주 간단한데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아니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쓰십시오. 선택을 못하고 있을 때 고객이 난 뭘 해야 될까라고 결정장애가 있는 그런 고객한테 아니면을 꼭 한 번만 쓰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A 아니면 B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면 여러분도 경험하십니다. 가셔서 메뉴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 정원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님 김치버거 세트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슈슈버거 어떠십니까?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요? 안 골라요? 골라요. 뭐 고르실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슈슈버거 그거 좋겠네요 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심리적인 상태. 네. A 아니면 B라고 했을 때 확률적으로 B를 선택할 확률이 높대요. 네. 뒤쪽에서 결정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A 아니면 B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 게 조금 어떤 게 더 권하고 싶어요? 뒤쪽에?
그렇죠. 전 지점을 가봤지만 다 비싼 거를 뒤에다 놓으시더라고요. A 아니면 B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판매하고자 하는 거 할 때 이렇게 살짝만 바꿔보세요. 다 끝나면 어디 가세요? 아, 밥 먹으러 가세요? 그리고 식사하고 또 어디 가세요? 아, 클럽 가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고 클럽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안 가고 다들 이렇게 참 순수하시고 예. 집에 가시면 누가 기다려요? 예. 보고 싶지 않은 그 남자가 기다리죠. 그분을 향해서 오늘 배운 거 한번 꼭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게 내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랑 살래 아니면 이혼할래? 그러면 기분 좋게 이혼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쏙쏙 이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 소개합니다. 문장을 소개할게요. 맞아. 역시 예리해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어떨 때 쓸까요? 이 문장. 선택했을 때. 네? 고객이 선택했을 때. 네. 그게 맞아요. 고객님 잘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놀랍게요. 이런 거는 여러분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쓰라고 권할까요? 여러분이 지적받았을 때. 지적을 받아요. 안 좋은 거를 콕 찔러요. 나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게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다 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 다 그런 분들만 오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이야,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고객님, 저도 알거든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적을 받잖아요. 그럼 자꾸 그게 아니고요, 고객님 있잖아요 부터 나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 고객이 또 스크래치가 나죠. 네. 내가 이렇게 좀 말 좀 건네려고 했는데 그거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걸 또 못 받아주네가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으면 여러분 아마 그래 나의 상황도 저런 상황이겠구나 싶을 텐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 가봅니다.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여기 뭐 고객님들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네요. 네. 저쪽 라인에 제가 상품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회수하고 싶습니다. 네. 자 보세요. 주민자치센터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풍경을 보면요 어르신들이 앉아있다가 말을 걸어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리 와보라. 지금 국화꽃이 말이야 햇볕을 쫙 받는 조절이 밖에 조자리가 어울려. 주민들이 오다 가다 보고 좀 그래야지. 오늘 여기 안에 들어와 있가지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좀 밖에다 내놓으라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공무원이라면 여러분 또 그 상황 되면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십니다. 어르신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가서 앉아 계세요 어르신 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어르신이 순순히 가서 앉아 계실까요? 아니요. 예. 그 국화꽃 얘기하고 상관없는 고이고이 숨겨뒀던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세금을 얼마를 내는데 부터 시작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부터 해가지고 그간에 쌓여있던 민원을 막 제기하기 시작해요. 그곳이 들썩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예, 잘 대응을 못하신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굉장히 잘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나와요. 어머 어르신 어쩜 그렇게 잘 보셨어요? 예리하십니다. 맞아요. 저도 밖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부천장님이 좀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옮겨봤는데 어르신 좀 어때요? 괜찮아요 어르신?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르신이라면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앉으세요 라고 하지 않아서 조용히 가서 앉아 계십니다. 보통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단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장단점? 이 순서가 있어요. 뭘 앞에 놓고 뭘 뒤에 놓는가? 장점을 앞에 놓고 단점을 뒤에 놓는다.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귀로 들어봐 주세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두운 면이 있어요. 저 사람 어두운 면이 있어. 그런데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어느 쪽에 더 호감이 가요? 그렇죠.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겁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언가를 이게 콘텐츠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은 말의 내용을 전달했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이 답하셨죠?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예, 장점. 좋은 면을 뒤에다 딱 놨을 때 느낌이 달라진대요. 우리의 뇌는 소리를 들었을 때 뒤에 반응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만 기억해 가시면 돼요. 차 안에서 여러 곡의 노래를 막 들었어요. 엄청난 곡을 들었는데 차 내려서 내려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곡 무슨 곡 있어요? 그렇죠. 많은 노래 중에 마지막 곡만 흥얼거립니다. 이 논리가 바로 기출 표현력에도 숨겨져 있다라는 거.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사용하셔도 여러분 어디 가서 이미지 좋다 소리 듣게 되실 겁니다. 교수님 제가요 있잖아요. 얘가 집에서 말도 안 해요. 말을 뭘로 하냐면 문자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18년 넘어갈 때 제가 그랬어요. 딸아 중2병 탈출 축하한다 라고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018년이 딱 됐잖아요. 나오더니 그랬대. 엄마 밥 줘? 감동해버렸잖아요. 뭐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뭐 감동인가? 난 이런 말도 안 하고 살았어요 얘가. 그래서 밥을 막 먹더니 엄마 이 반찬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제 딸이 그게 통하더라고요. 대체 그 중2병 걸린 딸은 뭘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랬을까요? 나는 이제 중3이다. 그잖아요. 엄마가 문자로 중2병 탈출을 축하한다라고 라벨을 딱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중2병 아니고 중3이야. 오늘부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저희 딸은 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책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오면 자꾸 제가 라벨을 붙였어요. 눈을 지금 감고 우리 딸은 책을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이게 들으라고 애가 어느 순간 책을 들고 질질 끌고 누구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꼭 그 자리에서 읽더라고요. 책을. 10살 된 지금은요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읽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래. 엄마 나는 책을 참 좋아하지. 엄마 난 책을 좋아하지 라고 합니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라벨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요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술 먹으면 고주망태 돼가지고 매너 꽝인 분들, 그런 분한테 제가 꼭 써보라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술을 먹어도 그렇게 매너가 좋으시다면서요? 라고 하면 술을 많이 먹어도요 다른 사람한테 매너가 안 좋아도 그 말을 한 사람한테는 매너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대요. 이게 사람입니다. 제가 대형 백화점에 가가지고 작은 목걸이를 살 일이 있었어요. 같이 사는 그 남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 남자랑 가서 목걸이를 사려고 갔는데 거기 있는 분이 너무 시크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고혹적인 분 있잖아요. 몇 마디 안 하시고. 그런데 막 이거 괜찮으세요 고객님? 이거 어떠세요? 근데 제 마음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돈 쓰러 왔는데 이렇게 뭐 친절하지 않고 근데 이 목걸이 마음에 들고 사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라벨을 떠올렸죠. 어머 선생님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쓱 보시더니 고객님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라고 하면서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라고요. 그 순간이다! 그래가지고 어머 선생님 지금 보니까 굉장히 상냥해 보이시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고객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목걸이를 고르고요 가려고 했어요. 근데 막 그러기 전에 저희 신랑이 계속 그랬거든요. 뭐 이런 거 하면 양말 이런 거 안 줘요? 양말 이런 거 막 껴주고 그러던데 대형 백화점에 가가지고 창피하게 진짜 양말 잡고 타령하고 그런데 그분이 고객님 부르더라고요. 뭘 주려고 고객님 부를까요? 양말 고객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쓱 하나 뭘 대주시더라고요. 목걸이를 사러 갔는데 귀걸이 받았잖아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좀 심리, 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가기 전에 나는 상냥한 사람이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차원에서 그분이 베풀 수 있는 선의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제품 샘플로 더 이렇게 막 남았는데 저 사람 주기 싫고 그 사람은 막 더 챙겨주고 싶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바로 라벨입니다. 여러분이 친절을 받고 싶으셔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상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좀 웃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네, 라벨을 한번 딱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대우를 받게 되신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상대는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나랑 한 사람 누구예요? 진짜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또 감동한다 진짜. 우리 앞에 교수님 또 감동한다. 예. 안경 선생님 네. 이거 마음에 드세요? 골드바? 안 받았지? 아니 저는 아니라고 그러길래 싫어하시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보통 가장 가까운 상대는 누구세요? 라고 하면은 가족, 패밀리, 남편이요, 뭐 딸이요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실게요. 네. 얼굴에 바짝 손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 보인다고 하는 분 잘못 붙이신 분. 예,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안 보이죠? 예, 손 떼시고 손금 한번 보실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잘 보입니다. 40년? 50년? 참고로 저는 몇 살처럼 보입니까? 점점 영혼이 없어지네요. 저한테 30살! 빨리 끝내라 30살! 기분 좋아져라 30살! 예, 저는 43입니다. 진짜 진작 말할 걸 그랬습니다. 43년을 살면서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분 50년, 60년을 사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너무 붙어가지고 모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누가 뭘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뭘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 내 딸이 이거 좋아하니까 나도 그냥 그걸 좋아하게 되고, 나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런 영화가 아니라 친구가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가서 보고, 이러고 살지 않았나. 가장 가까운 상대는 나인데요. 붙어서 모릅니다. 가끔은 떼어서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더라? 근데 이런 생각조차를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라벨을 붙이시라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그 산골에서 있던 사람이 아나운서가 돼요. 제가 처음 입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박식하고 근면하며 아름다운 아나운서가 되고자 합니다. 124번 박근혜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뽑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5년을 생활하는데요. 저는요 그 라벨에 맞춰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박식하려고 했고 근면하려고 했고 아름다워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제가 되더라고요. 가끔 여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유 제가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고객들한테 웃어요. 아유 진짜 우리 감정노동자 진짜. 저도 그랬어요. 카메라 슛 하면은 카메라를 보고 속이 막 이래도 웃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데 너무 가식적이지 않느냐.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요. 누가 좋습니까? 제가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식해져 있으려고 하고 근면해지려고 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노력을 혹시라도 하고 계십니까? 나한테 어떤 라벨을 붙이고 2019년을 살아갈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진짜 맛있네요. 예. 명품 에코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요거 같이 드리고자. 여기 안에 책도 있고 진짜 예쁜 책이에요. 책 4권을 냈는데 여기 말빨을 따는 내추럴 스피치에 그래서 손. 이야. 자, 이 정도 되면 쌤이 공동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딱 뿌려줘야 돼요. 지금 저기 스타트업 되십니까? 자, 고맙습니다. 우리 부르신 거 여러분 다음에는 또 진주 이곳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진짜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톤 감사했습니다.